10월 18일 정찬성은 오르테가를 상대로 졌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컸던 탓일까요? 벌써부터 많은 조롱과 비판이 그에게 쏟아집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오르테가에게 너무 창피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BGGTV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UFC 파이터로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은 바로 정찬성, 김동현, 최두호 이 세 인물이 대표적이겠죠. 그러나 최두호와 김동현은 현재 활동이 뜸한 상태이며 가장 활발하게 UFC에서 현재 이름을 날리고 있는 대한민국 파이터는 바로 정찬성입니다. 정찬성이 UFC에서 쌓아온 입지는 아시다시피 실로 대단합니다. 굽히지 않는 파이팅 스타일로서 코리아 좀비란 별명을 갖고 정말 다양한 KO 승과 서브미션 승리를 거둔 파이터죠. 이번 오르테가전을 이겼다면 정찬성이 한국인 최초로 조지 알드를 대상으로 패했던 UFC 타이틀에 이어서 현 챔피언인 볼카노프스키를 상대로 그의 두 번째 타이틀을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타이틀전을 위해서 정찬성은 개인 사비로서 약 1억 5천만 원 이상을 투자할 정도로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미국식 훈련법과 수준 높은 코치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정찬성은 아나골절 수술로 사물이 2개가 보일 정도의 심각한 시력 이상과 기타 고질적인 어깨 탈골, 손목, 수술 등을 받으면서 신체 컨디션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상들은 사실 정찬성이 지금까지 보여준 터프하고 굽힘없던 난타전이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이가 들수록 선수 생명에 대한 압박감이 있던 그로서는 로드리게스전 이후 완전히 다른 선수로 태어납니다. 로드리게스 전까지의 정찬성은 최두호처럼 상대를 맞추는 정확한 타격 실력도 있지 않았고 콤비네이션은 다소 엉성하다는 의견과 핸드 스피드도 그리 빠른 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버뮤데즈나 호미닉 같이 방심한 상대를 마무리할 정도로 결정력과 한방은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정찬성은 로드리게스전 이후 바로 타격 코치를 교체하고 타격 자세를 완전히 바꾸어가며 그 결과로 모아카노와 에드가를 단시간에 KO시켰고 예전보다 타격에 큰 장점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그동안은 정찬성의 왼손 훅은 자신의 얼굴을 맞지 않는 보호성이 있던 성격이라면 에드가전에서는 마침내 제대로 된 카운터 훅을 칠 수 있게 되면서 가장 강력한 펀치를 거듭났었죠. 이번 오르테가전을 많은 이들이 예상하시길 주짓수 블랙벨트인 오르테가의 테이크다운과 그라운드를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찬성이 지금까지 보여준 테이크다운 디펜스 및 서브미션 기술을 봤을 때 오히려 그라운드 싸움보다는 예상치 못한 변칙적인 타격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팬들이 실로 큰 충격을 받았던 버저비터 KO로 알려진 야이르 로드리게전의 팔꿈치 타격으로 인해 그는 이미 한번 크게 무너졌으니까요. 정찬성은 이 KO에 큰 충격을 받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 타격에 관한 모든 것들을 뒤바꾼 전환점을 삼았습니다. 때문에 이 변칙 공격에 대한 KO 트라우마가 그를 따라다니지 않을까 실로 염려스러웠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오르테가가 정찬성을 혼란케 한 사우스포 자세를 취하다가 어느 순간 정자세로 바꾸며 정찬성에게 미끼를 던지자 그는 달려들었고 백스핀 엘보우로 크게 타격을 했습니다. 오르테가는 정확하게 이 순간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오르테가전은 정찬성이 졸전을 펼친 게 맞지만 왜 갑자기 또 무슨 나라의 역적이 되는 것 마냥 수많은 비판과 공격을 네티즌들이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는 오르테가와 싸울 때 3에서 5라운드는 블랙아웃에 빠져서 기억이 날아갔다고 할 정도로 의식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든 맞서 싸우려고 했던 파이터였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오르테가의 사우스포 전략도 미리 대응책을 준비했지만 블랙아웃에 빠져서 이를 제대로 수행할 상태가 아니었다고도 고백했습니다. 상대가 사우스포를 할 줄 몰랐다며 안일하게 계획을 짜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격투가로서 정찬성에게 누적된 충격이 단지 이번 경기에서 심하게 부작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찬성은 UFC에서 우길기 착용을 금지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고 눈치를 봐야 하는 UFC 대표에게도 우길기 이슈를 꼭 전해달라며 당당하게 외쳤던 애국자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왜 UFC 챔피언이 되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하길 자신이 챔피언이 되면 영향력이 당연히 생길 테고 그 영향력을 갖고 UFC 무대에서 우길기를 없앨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투철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념 하나로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어렸던 상황에서 그는 챔피언에 대한 꿈을 잃지 않고 고통을 이겨가며 늘 더 나은 파이터가 되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찬성은 이제 34입니다. 그의 파이터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20대 초반부터 시작한 그의 파이터로서의 길은 꽤나 역사가 길고 꿈과 열정이 있던 아름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조지 알드와의 타이틀 매치 이전에도 여러 화끈한 경기력과 승리를 통해서 한국 파이터의 위상을 뒤높였고 매번 패배할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근성을 보여주며 험난한 UFC 무대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의 파이터 인생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그를 응원해주면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요? 저는 말솜씨도 없는 정찬성이 방송에 나와서 어색한 웃음과 토킹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본인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쳤던 직업일 텐데 세계 정상급 파이터라는 위치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넉넉지 못한 수익과 높은 고정 지출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으로 예능에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어쩌면 부당하다 싶을 정도의 그가 겪는 경제적 상황들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다행히도 AOMG의 수장인 박재범과 함께하며 이젠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되찾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조국을 대표하는 파이터에게 응원이 아닌 비난하게 된다면 그땐 정말 그의 선수 생명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그의 멋있는 경기를 보지 못하게 되고요. 대한민국의 팬들을 위해 싸운 정찬성을 현재 조국에 비웃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오르테가한테 제일 쪽팔린 일이 될 것입니다. 정찬성님, 당신은 참 멋진 남편이자 멋진 아버지입니다. 기죽지 마시고요. 국민 대다수는 오뚜기 같은 파이터 정찬성을 항상 응원하니까 당신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 번 더 멋진 경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